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정보냐면 환절기가 되었고 피부가 굉장히 가려울 거예요. 이게 우리 항암하시는 환우분들께서는 늘상 가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항암하는 중에는 정말 늘 피부가 가려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렵나 봤더니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항암의 부작용이냐? 왜 평소에 가렵지 않았는데 이게 항암하고부터는 굉장히 피부가 가렵다. 그리고 약간 각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날에는.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가 항암을 하면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건조증이 생긴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민하니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아지겠지만 그 당시에 피부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나중에 뭐 상처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가려우니까 계속 긁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려면 아무래도 피부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이에요. 피부가 거뭇거뭇하게 바뀌어요. 이게 약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가 약물 복용을 하잖아요.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부는 거뭇거뭇하게 변하게 돼요. 손부터 발, 다, 온몸이 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이제 완치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피부색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탈모. 우리 항암 하시는 분들 아마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맞아요.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저도 진짜 머리 이거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진 케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가려워. 이게 두피까지 가려워요. 온몸이 가렵다 보니까 당연히 머리도 당연히 가렵겠죠. 항암제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두피도 가렵고 빠지기도 한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가 손톱 발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조금만 잘못 손톱 건드려도 부러지고 찢어지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암하는 동안에는 손톱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거 절대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톱 발톱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손발톱 강화제를 쓰셔야 되는 거, 이 정도는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네 가지, 뭐 피부 건조증, 색소 침착, 탈모, 손톱 발톱 약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항암 중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 믿고 그냥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우리가 항암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가렵다 그랬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이거는 보습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피부 보습제. 예를 들면 그 바셀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발라주신다든지, 발 뒤꿈치나 뭐 팔꿈치 이런 데는 바셀린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발라주시면 좋고, 그 외에 몸에는 바디로션을 따로 챙겨 바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에 바로 닿는 게 옷이잖아요. 이 옷 같은 경우는 면으로 된 옷을 추천을 좀 해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면으로 된 옷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피부에까지 안 되면 그냥 얼굴이랑 이 노출되는 부분 있죠, 손등 이런 데까지라도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발라줘서 자외선 차단을 좀 해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가든 여름에도 마찬가지 긴 소매 옷은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피부 관리도 그렇지만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덥다고 해서 반팔만 입고 다니기보다는 약간 얇은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챙기고 다녀서,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추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면 굉장히 더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냉방병 이런 거.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얇은 가디건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두피에 관한 건데, 샴푸. 우리가 샴푸를 하잖아요. 이 머리를 감을 때 이 머리 감고 나서는 꼭 헹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샴푸도 중요하겠지만, 순한 샴푸를 쓰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샴푸 어떤 걸 쓰느냐보다는 이 샴푸 용액이 잘 헹궈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샴푸할 때 꼭 꼼꼼하게 헹구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머리를 매일 감지 않아도 돼요. 이틀에 한 번 감아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감았을 때는 꼭 꼼꼼하게 헹궈주는 게 굉장히 좋다. 내 두피는 지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샴푸 말고 드라이 샴푸를 이용을 해봐도 괜찮아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제 샴푸를 하시되, 하루 정도는 안 감는 날은, 머리 샴푸를 안 하는 날은 이 드라이 샴푸로 머리에, 두피에 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리카락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기름기를 없애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두피 에센스를 사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이 두피 에센스가 약간 보습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샴푸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이 보습제 두피 에센스를 좀 바르고 머리를 말리면 두피 건조해지는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보습제를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암 중에 보습제 어떤 걸 써야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바디, 몸에 바르는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로션 타입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션이나 크림 타입 있죠. 로션은 튜브형으로 짜서 쓰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 크림 같은 경우는 스패츌러로 떠서 이렇게 몸에 바르는 그러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디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크림 타입이나 로션 타입이 아무래도 바르는데도 유용하고, 또 양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타입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각자 맞는 그냥 원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장품이 얼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게 수분 라인이에요. 그냥 수분 라인으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얼굴 같은 경우는 보습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보습 라인 화장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사지 팩 있죠. 그냥 팩 붙이는 거, 그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붙여주면 그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하고 발 같은 경우는 사실 보습제를 따로 쓰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크림을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핸드크림을 손에도 바르고 저는 발에도 바릅니다. 이런 거 핸드크림 바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일 있잖아요. 이 오일을 저는 같이 발라요. 이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이제 떨어뜨려서 이 로션에 섞어요. 섞어서 바르시면 훨씬 흡수도 잘 되고 보습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 메이크업 신경 쓰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암 중에도 화장을 했어요. 외출할 때는 화장을 했었는데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피부에 자극이 덜 가니까.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게 되더라도 세안을 할 때만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는데, 이 메이크업 지울 때 너무 과도하게 좀 센 그런 클렌징을 쓰는 게 아니라 오일 같은 거 있죠.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세안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아무래도 폼 클렌징 같은 걸로 잘못 사용을 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여드름 같은 게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항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저도 항암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런 건조증이 많이 나타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본인들이 맞는 방법으로 관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